칼날 같은 배신과 음모의 그림자가 한국 정치를 뒤엎고 있습니다. 자유를 지키려던 한 대통령이 동지들에 의해서 탄핵의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미국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강한 우려와 함께 한미 관계의 악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윤 대통령 임기 동안에 한미 동맹이 가장 생산적이었다며 이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석자 교수는 민주당의 반미, 반일 의제가 북한과 중국에 이로운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 관계가 현재 한국의 외교적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는 단순한 외교를 넘어 미국과 일본 간의 삼각동맹을 강화하는 중요한 축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야당들의 친일파 비판에 대해서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윤 대통령이 중국, 북한의 확장 억제력을 강화한 외교 정책이 바른 선택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민주당조차 확장 억제력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다운스 교수는 외교 정책을 탄핵 사유로 삼는다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한국의 안보와 외교 입지를 강화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은 그 본질이 비합리적이었고 정치적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신뢰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0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법적 탄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네이버 블로거, 카페 이용자 등 7명을 고발하고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것은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철저하게 짓밟으려는 행위들입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부정선거가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가려는 명백한 정치적 공작입니다. 민주당은 여론을 통제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토론을 짓밟고 있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고 용납할 수 없는 폭거입니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진실 은폐 시도가 얼마나 극단적인 수준으로 이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 할 수 있는 상설 특검법에서 국민의힘에서 무려 23명의 배신자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김도읍, 김태호가 포함됐다는 사실에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배신과 권력투쟁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철수는 이미 1차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음을 공개했고 정권 교체는 이제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거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입장에서 이제
정권 전복을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예진은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폭거를 민주적 절차로 둔갑시켰습니다. 한동훈과 사적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조경태는 탄핵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며 국민 주권을 무력화하려는 반헌법적인 무책임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좌빨에서 침투해온 김상욱,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이 최소 10명에 달하고 있다고 말하고 배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탄핵 외에 대통령의 권한을 뺏을 방법이 없다고 언급함으로써 탄핵을 자극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을 보호하기보다는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108명 중에서 10여 명에 불과한 친한계의 반란입니다. 이들 소수가 어떻게 다수를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인구 25%에 불과한 소수의 전라도 전체주의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파멸시켜 왔는지 그와 똑같은 현상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좌파 이념은 항상 소수의 편입니다. 인종주의자, 동성애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편가르기를 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정체성 정치를 통해서 공포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집단을 이루고는 있지만 비판과 토론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집단 지성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왜 거기에 속해 있는지조차 모르는 무지성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집단 착각입니다. 이재명과 같은 소수가 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개인이라는 실존은 존재할 수가 없는 집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집단 착각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런 폭거에 절대로 굴복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탄핵되더라도 차라리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길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불의와 정의의 문제이고 국가 정상화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결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자신이 배출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이율배반입니다. 더구나 평생 종신 대통령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을 못 참고 또 자기 부정에 빠져 호적거리며 대통령을 탄핵하는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중대한 배신입니다. 특히 탄핵 소추 이유는 충격적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을 멀리하고 한미일 공조 외교를 튼튼히 했다는 이유로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보수의 가치를 버렸습니다. 권위주의 국가를 배척하고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보수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 보수는 이들의 반역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조규희님, 김종환님, 박종탁님, 김승준님, 에녹와온님, 진리승리님, 덕자님 많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동훈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잘 판단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